수군가 1884년 늦여름 남해를 다스리는 광희왕은 영덕전을 새로 짓고 큰 잔치를 열었다. 3해의 웅왕들을 초청하고 신하들과 손님들을 좌우에 가득 앉아 며칠 밤낮으로 즐겼다. 하지만 지나친 음주 탓이었을까 용왕은 우연히 병을 얻었고 온갖 약을 써도 소용이 없었다. 홀로 앉아 깊은 탄식에 잠겼다. 그는 옥좌를 탕탕 두드리며 울부짖었다. 용왕의 몸으로 괴이한 병에 걸려 수정궁의 높은 집에 홀로 누워 있으니 신의 화타와 편작이 없는 이 세상에서 그 누가 자신을 살려줄 수 있단 말인가. 웅장한 용의 목소리가 신세를 한탄하는 울음으로 변해 퍼져나갔다. 난데없이 검고 거대한 구름이 궁전을 뒤덮더니 거센 바람과 비가 사방에서 몰아쳤다. 그 폭풍 우 속을 뚫고 한 신선이 학창리를 떨쳐 입고 나타나 궁전으로 들어섰다. 2번 절하며 고했다. 약수 3,000리를 건너 해당화 구경을 가고 백운 요지연에서 천년 복숭아를 얻으려 길을 나섰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소문을 들으니 대왕의 병세가 매우 위중하시다 하여 뵙고 싶어 찾아왔나이다. 용왕은 그를 반기며 말했다. 도사님, 부디 저의 맥을 짚어 위중한 병에 특효약이 될 만한 것을 자세히 일러주시옵소서. 왕이 팔을 내어주자 도사가 앉아 맥을 짚었다. 심장과 소장은 불, 이요. 간과 담은 나무, 요. 폐와 대장은 쇠, 요. 신장과 방광은 물, 이요. 비장과 위장은 흙, 입니다. 간맥기 지나천 아무가 흙을 극하니 비위가 상했고 가래, 소리가 심하니 신경이 미약합니다. 폐와 대장이 왕성하니 간과 담이 스스로 쇠약해집니다. 의서에 이르기를 비장은 온몸의 조종 이요 담은 온몸의 표본 이라 하였습니다. 마음이 안정되면 만병이 사라지고 마음이 동요하면 만병이 생겨납니다. 신경이 곧 상하니 무슨 병인들 생기지 않겠습니까? 오로와 칠상이 급하니 보중탕을 드셔야 합니다. 숙지황 20g 산사육과 천문동, 세신, 육종용, 택사, 앵속화 각 4g, 감초 2.8g을 물 1에 달여 절반이 되게 해서 20첩을 연이어 복용하라 일렀지만 아무 효험이 없었다. 설사가 심하니 가감백출탕을 드십시오. 초구한 백출 12g, 볶은사인 8g, 백복령, 사양, 오미자, 해황, 당귀, 청궁, 강활, 독활 각 4g, 감초 2.8g을 물 1에 달여 절반이 되게 해서 40첩을 연이어 복용했지만 이 또한 효험이 없었다. 신농시에 온갖 약초를 다 쓰다가는 환자가 먼저 죽을 테니 약을 한때 모으는 겁니다. 인삼은 맛이 달아 원기를 크게 돋우고 갈증을 멈추고 진액을 생성하며 위를 튼튼히 합니다. 창출은 달고 따뜻하여 비위를 튼튼히 하고 습기를 제거하면 담비를 다스립니다. 감초는 달고 따뜻하여 볶으면 속을 따뜻하게 하고 그냥 쓰면 설사를 유도합니다. 침으로 다스릴 때는 하늘과 땅의 으뜸가는 경락을 씁니다. 갑인시와 갑술시에는 담경을 다스리고 노릴유시에는 대장경의 사법을 씁니다. 영구팔법으로 다스려 보지요. 일신맥, 이조해, 삼회관, 사임, 육공손, 칠옥의 활례관, 구열기로 생기를 돋우고 팔물탕으로 자맥을 풀어주었지만 효험이 없으니 십이경을 써봅시다. 심장염천, 천돌, 구미, 거골, 상원, 중원, 화원, 신관, 단전, 고륙의 침을 놓아보고 족태음 비경의 삼음교와 음능천의 침을 놓아보지만 아무리 약과 침으로 다스려도 병세는 점점 더 위중해졌다. 도사가 다시 맥을 짚더니 말했다. 맥이 경동맥이니 비위가 상하여 복부에 생긴 병입니다. 복통이 심한 것은 화병으로 생긴 병인데 이것은 음란하고 방탕한 풍병입니다. 6가지 기운이 동요하여 기운을 해치는 상기는
정음, 유, 진경, 으로 정신이 흐릿한 것은 정량입니다. 이 병은 의무화동과 황달을 겸하고 있으니 속세의 산골에 사는 토끼의 간을 얻는다면 차도가 있겠습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면 염라대왕이 사촌이고 동방사기 조상이라 해도 황천길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용왕이 말했다. 신동씨의 온갖 약초도 소용이 없는데 조그마한 속세에 토끼 간이 약이라 하십니까? 도사가 답했다. 용왕은 진, 이요, 토끼는 묘, 입니다. 묘는 을목, 이기 음목, 이요, 간은 진술, 이니 양토,나 했습니다. 어찌 약이 되지 않겠습니까? 수정궁에는 토끼가 없는지라 용왕은 한숨을 쉬었다. 왕이 탄식하며 말했다. 비록 그러하오나 아득한 속세의 땅은 푸른 바다 만경, 밖에 있고 흰 구름은 9만 리나 떨어져 있습니다. 여산의 소나무와 잣나무가 울창하고 세자 외로운 무덤이 황제의 묘라는데 토끼라는 짐승은 바다 밖에 밝은 세상, 흰 구름 낀 푸른 산을 정처 없이 치비 없이 돌아다니는 짐승입니다. 제가 어찌 그것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죽기는 쉬워도 토끼는 구할 수 없겠으니 다른 약을 일러주십시오. 도사가 아뢰었다. 용왕의 큰 덕에 어찌 뛰어난 신하가 없겠습니까? 말을 마친 후 호련히 사라져 버렸다. 용왕은 그제야 그가 도사임을 짐작하고 공중을 향해 무수히 절하며 살해했다. 이윽고 수궁의 모든 신하들을 모으라 명했다. 이 세상 같으면 정승 판서들이 들어오겠지만 수정궁은 물고기들이 각자 벼슬 이름을 맡고 들어오니 그 모습이 장관이었다. 재촉하는 북소리에 맞춰 모두가 왕 앞에 모여들었다. 승상 거북, 승지도미, 판서 민어, 주서 우징어, 한림 학사 박대, 대사성 도루묵, 방첨사 조개, 해운군 방개, 병사청어, 군수해구, 현감봉어, 조부장 조기, 부별낙지, 장대, 성대, 청다리, 가오리, 그리고 좌운 아졸인상어, 솔치, 문치, 준치, 멸치, 삼치, 가재, 개구리까지 명을 듣고 어전에 입시하여 대왕에게 절을 꾸벅꾸벅 올렸다. 병든 용왕이 그들을 가만히 보더니 말했다. 내가 용왕이 아니라 온유월 생선가게의 도매상이 된 것 같구나. 허나 그대들 중에 어느 신하가 세상에 나가 토끼를 구해 짐의 병을 구할 수 있겠느냐. 좌우의 신하들은 서로 얼굴만 마주 볼 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왕이 다시 한탄했다. 다른 나라에는 충신이 있어 허벅지 살을 베어 임금을 섬긴 계자추와 초나라를 속이고 목숨을 바친 귀신처럼 죽을 위기에 처한 임금을 살렸건만 우리 수정궁에도 충신이 있으련만 어느 누가 나를 살리겠느냐. 정원잉어가 아뢰었다. 승상거북은 어떻겠습니까? 승상거북은 지략이 뛰어나나 등딱지가 모두 네모 바다거북의 일종이므로 세상에 나가면 사람들이 잡아다 등딱지를 떼어 장식용 칼, 빅, 탄건, 쌈짓끈을 만들려고 할 것이니 보낼 수 없다. 그럼 방첨사 조개는 어떻겠습니까? 방첨사 조개는 단단한 겁대기가 있어 몸을 지키는 데는 좋으나 옛글에 도요새와 조개가 서로 다투는 틈에 어부가 이득을 본다고 했다. 도요새가 나라와 조개를 물고 조개는 도요새를 물고 서로 놓지 않을 때 어부에게 모두 잡혀 허망하게 죽을 것이니 보낼 수 없다. 그렇다면 수문장 미꾸라지는 어떻겠습니까? 정원이 다시 아뢰었다. 미꾸라지는 수명이 길고 풍채가 좋지만 아가리가 너무 커서 식탐이 많습니다. 세상에 나가면 먹이를 찾으려 이리저리 다니다가 삿갓 쓴 어부가 비바람 부는 물속에 들이운 낚시에 꿰어 허겁지겁 삼키다가 죽게 됩니다. 그러면 인간들이 이질, 설사, 배앓이의 약으로 쓴다고 하니 보낼 수 없습니다. 해운군 방계란 놈이 널쩍한 발을 쫙 벌리고 살금살금 기어 들어와 공손히 아뢰었다. 소신의 고향은 바로 그 세상입니다. 맑은 숲과 푸른 계곡의 산과 물에서 몸을 숨기고 살면서
수많은 봉우리와 깊은 계곡을 바라보니 산중의 토끼와 달 속의 토끼와도 안면이 있습니다. 소신의 엄지발로 토끼 녀석의 가는 허리를 바드득 집어다가 대왕께 바치겠습니다. 모두의 의견이 분분할 때 영덕전 뒤에서 한 신하가 들어왔다. 눈은 숨겨져 있고 다리는 짧으며 목은 길고 부리는 가마귀처럼 뾰족했다. 붉은 등에 방패를 짊어지고 엉금엉금 기어 들어와 몸을 굽혀 2번 절을 올렸다. 왕이 상소를 받아보고 칭찬하며 말했다. 내 충심은 지극하나 내가 세상에 나가면 인간의 별미가 된다는데 너를 보내고 내가 어찌 안심할 수 있겠느냐. 별주부가 아뢰었다. 소신이 비록 재주는 없사오나 강 위에 높이 떠서 망보기를 잘하니 무슨 탈이 있겠습니까? 허나 수궁에서 태어나 토끼 얼굴을 모르니 초상화나 한 장 그려주십시오. 그렇다면 그렇게 하라. 여봐라. 화공을 불러들여라. 화공을 부르라. 화공을 불러 토끼 초상화를 그리게 했다. 동정호에 푸르고 붉은 벼루에 비단 같은 가을 물결을 담은 거북 벼루를 놓았다. 오징어로 먹을 갈고 양끝이 있는 붓을 흠뻑 적셔 단청 물감을 골고루 묻혀 이리저리 그렸다. 온갖 명산의 아름다운 경치를 보던 눈을 그리고 복례산과 방장산의 안개 속에서 냄새를 잘 맡던 코를 그렸다. 난초와 지초, 온갖 향기로운 풀과 꽃을 따 먹던 입을 그리고 두견새와 앵무새가 지저귀를 때 소리를 듣던 귀를 그렸다. 온갖 꽃이 만발한 숲속에서 펄쩍펄쩍 뛰던 발을 그리고 혹독한 추위와 눈보라를 막아주던 털을 그렸다. 두 귀는 종긋, 눈은 돌망돌망, 허리는 늘씬하고 엉덩이는 뾰족한 토끼. 왼쪽은 푸른 산이요. 오른쪽은 푸른 물인데 푸른 산과 푸른 물 속에서 굽이진 소나무와 축 늘어진 버들가지 속을 들락날락 오락가락 엉거주춤한 긴 토끼를 솜씨 좋게 그렸다. 그림 속의 토끼가 어찌 아미산의 달에 사는 토끼보다 못하랴. 잘, 여기 별주부야. 내가 가지고 나가거라. 별주부는 초상화를 받아 들고 어디에 넣어야 물 한 방울 묻지 않을까 곰곰이 생각하다 꾀를 하나 냈다. 목을 길게 빼고 목덜미에 초상화를 척 붙여놓고는 목을 움츠리며 말했다. 자, 이만하면 수만 리를 다녀와도 물 한 방울 묻을 리 없겠구나. 용왕께 하직을 고하고 집으로 돌아오니 별주부의 어머니가 아들이 세상에 간다는 말을 듣고 못 가게 말렸다. 여봐라, 주부야. 내가 세상에 간다니 대체 무엇하러 가려느냐? 3대 독자 내가 아니더냐 근심과 걱정으로 병이 든들 누가 꼼꼼히 돌보아 주겠으며 내 몸이 죽어 바닷새들의 밥이 든들 누가 손뼉을 치면 애시신을 흩날려 주겠더냐? 가지 마라 주부야. 가지 말라면 가지를 말라. 세상이라는 곳은 물고기나 갑각류를 보면 잡기만 하려 든단다. 옛날에 내 아버지도 세상 구경을 가셨다가 10리나 되는 모래밭 속에서 허망하게 죽었단다. 가지 못한다. 가지 못해. 나를 죽여 이 자리에 묻고 가면 내가 세상에 가겠지만 나를 살려두고는 못 간다. 주부야. 위태로운 나라에는 들어가지 않는 법이니 가지를 말아라. 별주부가 아뢰었다. 나라에 병환이 드셔서 약을 구하러 가는데 무슨 탈이 있겠습니까? 별주부의 어머니가 말했다. 내 자식의 충심이 그러한 줄은 이미 알고 있었다. 네가 세상에 간다기에 내 의지를 시험하려고 잠깐 말렸을 뿐이다. 내 충심이 그러하다니 수만 리를 무사히 다녀오도록 하거라. 별주부는 어머니께 작별 인사를 하고 침실로 돌아와 아내의 손을 잡고 말했다. 백발의 어머니가 편안히 지내시는 것은 당신에게 달렸소. 별주부의 아내가 울며 불며 엉거주춤 나와서 말했다. 여보, 서방님, 세상에 간다는 말씀이 웬 말이옵니까? 위수의 푸른 물결 위에서 서로 마주 떠다니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머나먼 청산으로 가신다니 가시면 언제 돌아오시렵니까? 가기는 가되 잊지 못하고 가는 것이 있소. 무엇을 그리도 잊지 못하시옵니까?
마루에 계신 백발의 늙은 어머니께 아침 저녁으로 문안 드리는 것을 잊지 못하시옵니까? 군신간의 굳은 의리와 충성심, 나라와 조정의 사직을 잊지 못하시옵니까? 규방의 젊은 아내인 저의 정절을 잊지 못하시옵니까? 그 말도 맞지만 뒤뜰 진흙밭에 있는 남생이가 마음에 걸리는구려. 총총히 작별 인사를 나눈 후 수정궁 문을 나서서 세상의 풍경을 살폈는데 그 경치가 정말 아름다웠다. 저 하늘가에 붉은 해가 쏟아오르고 해 뜨는 곳에서 높이 떠오르더니 깊은 골짜기에 잦은 안개를 지나 달이 뜨는 봉우리로 돌아간다. 마을에는 닭 우는 소리가 들리고 기러기가 돌아오는 봉우리에는 구름이 떠 있다. 갈대꽃은 눈처럼 날리고 부평초는 물 위에 둥둥 떠 있다. 물고기와 용은 잠들고 온갖 새들이 펄럭이면 알아든다. 동정호의 가을 물결이 일렁이고 황금빛 물결이 여기저기 펼쳐진다. 별주부가 앞발로 푸른 물결을 차고 뒷발로 창랑을 탕탕 치며 요리조리 헤엄쳐 둥실 떠올라 사방을 바라보니 땅은 700리나 넓고 물빛은 하늘과 한 가지다. 하늘 밖 우산 12봉은 구름 밖으로 멀어지고 해외의 소상은 1000리나 되는 거리가 눈앞의 풍경이다. 오초의 땅은 어찌하여 동남쪽으로 펼쳐져 있고 하늘과 땅은 어찌하여 밤낮으로 둥둥 떠 있는가. 남운전의 달은 밝은데 오현금 소리는 그너지고 낙포로 둥둥 떠가는 저 배는 조각달인가. 무관 속 초이왕의 외로운 혼이여 모래 속에 몸을 숨겨 온갖 봉우리와 골짜기를 바라보니 망경대의 구름 속에서 학선이 울고 칠보산 비로봉은 허공에 솟아있다. 계산은 앙캐를 걷어내며 우뚝 솟았고 아산은 겹겹이 높으며 거울 같은 물에는 바람이 없어도 물결이 인다. 물은 깊고 깊으며 온산은 우르르르르 흔들린다. 국화는 점점 지고 낙엽은 둥둥 떠다닌다. 꼿꼿한 소나무와 늘어진 잡목, 널따란 덕갈나무, 달의 덩굴, 칡넝쿨, 머루와 달의 넝쿨, 능수버들, 벚나무, 오미자, 치자, 감, 대추 등 온갖 과일나무가 뒤엉켜 구불구불 감겨 있다. 어서는 돌아들고 흰 갈매기는 날아다닌다. 갈매기, 해우라기, 목파리, 원앙새, 강가 두루미, 수많은 꿩떼, 그리고 소천자가 아름답다 여겼던 만수문의 봉황새까지 넓고 푸른 물결 위에서 정겹게 논이는 원앙새, 7월 칠석에 은하수에 다리를 놓던 가치와 까마귀, 목파리, 해우라기, 너새, 중경새, 오옥새, 따옥새가 이리저리 날아든다. 또한 절경을 바라보니 치어다보니 만 개의 봉우리와 1000개의 골짜기요. 내려다보니 하얀 모래밭이다. 구부러진 늙은 소나무는 거센 바람을 이기지 못해 덩실덩실 춤을 추고 시냇물은 푸른 산을 돌아 이 골짜기 물이 졸졸 흐르고 저 골짜기 물이 콸콸 쏟아진다. 12골짜기 물이 한데 합쳐져 사방으로 흩어지고 휘어져 흐르다가 물방울이 크게 솟구쳐 건너편 병풍 바위에 꽝 하고 부딪혀 큰 물줄기가 되어 내려가며 거품을 일으키고 소용돌이치며 어루루루 껄껄 소리를 내며 뒤집혀 사니 울렁거릴 정도로 떠나간다. 어디로 가자 말인가. 아마도 여기로구나. 이런 풍경이 또 있을까? 아마도 여기로구나. 이런 풍경이 또 있을까? 그때 별주부는 으슥한 곳에 기어올라 사방을 살폈다. 온갖 날짐승들이 모여들어 상석 다툼을 벌이는 모습이 볼만했다. 내 말을 들어보라. 순임금이 남운전에서 거무고를 타며 소소의 음악을 9번 연주할 때 나는 높은 봉우리에 올라 아침 햇살을 받으며 울었다. 그러자 800년의 문명이 활짝 피어나 주나라 문왕과 무왕이 태어났고 망고의 위대한 성인 공자도 내 앞에서 탄생했지. 나는 1000길 높이 날아다니고 배가 고파도 곡식 따위는 좋아 먹지 않으며 용문산 석산의 오동나무와 소산강이 오죽에서 자란 좋은 열매를 내 양식으로 삼았으니 내가 어른이 아니더냐. 까마귀가 꾸짖으며 말했다.
너는 대가리만 크고 털이 텁수룩한 놈이 어디서 감히 상석을 차지하려 드느냐. 봉황이 꾸짖으며 말했다. 너는 온몸에 흰 점 하나 없고 두 눈이 검은 점뿐인 놈이 어디서 상석을 차지하려 드느냐. 까마귀가 대답했다. 내 근본을 들어라. 이 내 근본을 들어봐. 이 주둥이가 긴 것은 월왕구청과 비슷하고 이 몸이 검은 것은 산음 땅을 지나다가 왕이지가 벼루를 씻던 연못에 풍덩 빠져 먹물이 들었기 때문이지. 은하수가 생긴 후에 내가 다리를 놓아 견우와 직녀가 건너게 해주고 돌아오는 길에 적벽강에서 뱃놀리를 할 때 남쪽으로 둥둥 떠서 삼국의 흥망성쇠를 논했느니라. 천하의 반포은 을 나 홀로 알았으니 천하의 날짐승과 길짐승 중에 효자는 나뿐이 아니더냐. 아, 아이고 서러워라. 부엉이가 허허 웃으며 말했다. 내가 아무리 그렇다 한들 내 신보가 불측하여 12가지 울음을 울고 과부 집나무에 앉아 울어 동요를 일으켰다. 가옥가옥 도락도락 같은 괴이한 소리로 수절 과부를 유혹하니 내 소리가 꽉꽉 나면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여 돌을 던지고 너나 죽어라. 배나 떨어져라 하며 저주하니 세상에 너보다 미운 놈이 또 있더냐. 빈터나 찾아가지. 이 자리는 불길하다. 내 모습이 아무리 그렇게 생겼다고 한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토록 망신을 시키다니요. 이때 별주부는 또 다른 한편을 바라보니 온갖 길짐승들이 모여 앉아 상석 다툼을 벌이는 모습이 볼만했다. 공자가 춘추를 쓸 때 절필 하게 했던 기린이며 삼군사명이 출정할 때 천자가 타고 다녔던 코끼리, 옥황상제의 신선들이 타고 다니던 풍채 좋은 사자, 소백이 위수에서 사냥할 때 만났던 곰, 창해 방랑사에서 진시황을 저격했던 저 다람쥐, 강물이 동쪽으로 흐르며 원숭이가 밤에 슬피 운다고 했던 저 잔나비, 꽤 많은 여우, 날쌘 토끼, 털 좋은 너구리, 암곰과 숫곰, 멧돼지, 노루, 사슴, 승냥이 같은 동물들이 엉금엉금 내려와서 상석 다툼을 벌였다. 자, 우리가 해마다 모여노는데 상석 없이 놀 수는 없으니 올해부터는 상석을 정하고 노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 말이 옳다고 모두 동의하자 노루 한 마리가 좋아하며 말했다. 저기 앉은 장도감은 언제 태어났소? 자네들 내 나이를 들어보게. 내 나이를 따지자면 기린을 타고 하늘로 올랐던 태백이 나와 동갑일세. 광산에서 10년 동안 글을 읽다가 태백은 인재라서 옥경으로 올라갔고 나는 미물이라 일이 천하게 되었지만 태백과 동갑이니 내가 상석을 차지 못하겠나. 달파총 너구리가 나서며 말했다. 장도감도 내 아래여. 달파총은 언제 태어났냐고. 내 이야기를 들어보시오. 동작대를 지을 때 왼쪽은 청룡각이요. 오른쪽은 금봉두였는데 이교의 뜻을 두고 조작건이 글을 지어 동작대에 등구름과 함께 놀던 조맹덕과 동갑이니 내가 상석을 차지 못하겠소. 자네들 내 나이를 들어보게. 내 나이를 들어봐. 한 나라 광무제 시절에 간이대부 벼슬을 마다하고 뜬구름으로 차양을 삼고 동강의 칠리탄에서 납싯줄을 들이우고 고기 낚기에 힘썼던 엄자른과 나와 동갑이니 내가 상석을 차지 못하겠나. 멧돼지란 놈이 거칠한 눈썹을 껌뻑거리며 앉았다. 내 나이를 들어보게. 한나라 사람으로 흉노국의 사신으로 갔다가 충성과 절개를 지키며 19년을 보내느라 수염과 머리가 모두 하얗게 새어 고향으로 돌아오던 소중랑과 내가 동갑이니 내가 상석을 차지 못하겠나. 이들이 한참을 논일고 있을 때 별주부는 한 곳을 바라보니 분명히 토끼가 있을 것 같았다. 초상화를 펼쳐 들고 보니 정말 토끼가 있었다. 저기 앉은 게 토생원이요. 별주부가 이렇게 불렀어야 했는데 수만 리를 아래턱으로 밀고 나와 턱이 뻣뻣해진 탓에 토자를 호자로 잘못 붙여서 한번 불러보았다. 저기 주둥이 벌건하고 얼룩덜룩한 게 호생원 아니오. 겹겹이 쌓인 산골에 사는 호랑이가 호생원이라는 말을 듣기는 난생 처음이라 반가워하면 해려오는데 범이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소나무 숲 깊은 골짜기로 한 짐승이 내려온다. 누에 머리를 흔들고 두 귀는 짖어질 듯이 길며 몸은 얼룩덜룩하고 꼬리는 한 자가 넘는다. 동이 같은 앞다리에 절국 공리 같은 뒷다리, 락 같은 발톱으로 엄동설안의 흰 눈 위를 헤치며 잔뒷뿌리와 엉모래를 흩뿌린다. 주홍색 입을 적 벌리고 자라 앞에 우뚝 서서 으르릉 르르릉 소리를 내니 산천이 뒤흔들리고 땅이 갈라지는 듯했다. 자라가 깜짝 놀라 목을 움츠리고 가만히 엎드렸다. 호랑이가 내려와 살펴보니 아무것도 없고 말라 비틀어진 쇠똥 같은 것밖에 없었다. 아니, 이게 나를 불렀나. 이리 보아도 둥글고 저리 보아도 둥근데 우둥글 납작이냐 하고 불러보아도 아무 대답이 없으니 아마 이건 하늘나라 똥인가 보다. 하늘나라 똥을 먹으면 만병통치약이라더라 생각하며 그 억센 발톱으로 자라의 등딱지를 쿡 짚고 먹으려 작정했다. 자라가 겨우 입만 내밀며 말했다. 자, 우리 서로 통성명합시다. 호랑이가 깜짝 놀라 이런 이놈이 나더러 통성명을 하자고. 나는 이 산을 지키는 호생원이다. 너는 이름이 무엇이냐? 예, 저는 수국 전옥주부 공신 옥사와 정곡을 맡은 벼슬 애사대손 별주부 자라라 하옵니다. 호랑이가 자랄 아는 말을 듣고 한번 놀아보는데 얼씨구나 절씨구. 내 평생 소원이 자라로 만든 탕을 먹는 것이었는데 다행히 만났으니 맛 좋은 진미를 빌려 먹어보자. 자라가 기가 막혀 말했다. 아이고, 나자라 아니요. 그럼 내가 무엇이냐? 나 두꺼비요. 내가 두꺼비면 더욱 좋다. 너를 산채로 불에 살라 술에 타 먹으면 만병의 효험이 있는 명약이라더라. 두말 말고 먹자. 으르르르르르르 어흥. 자라가 기가 막혀 말했다. 아이고, 이 급살 맞을 놈이 동의보감을 통째로 삶아 먹었나. 먹으려고만 하는구나. 별주부가 한 꾀를 내어 목을 길게 빼고 호랑이 앞으로 바싹바싹 다가서며 말했다. 자, 목 나갑니다. 목 나가. 호랑이가 깜짝 놀라 그만 나오시오. 그만 나와. 이렇게 나오다가는 하루에 1500발은 더 나오겠소. 어찌 그리 조그마한 분이 목을 들락날락 넣었다 뺐다 잘 하시오. 오 이놈아, 내 목의 내력을 말할 테니 들어보아라. 우리 수궁이 쇠퇴하여 청칸자리 기와집을 내 솜씨로 올리려다가 목을 삐끗하여 이 지경이 되었소. 명희에게 물으니 호랑이 쓸개가 좋다기에 도깨비 타고 호랑이 사냥을 나왔으니 쓸개 하나 못 주겠나. 도깨비야, 거기 있느냐? 예리 한 칼로 이 호랑이의 배를 갈라라. 별주부가 호랑이 앞으로 바싹 기어들어 도리랑 도리랑 소리를 내며 호랑이의 거시기를 콱 물고 빙글빙글 돌아갔다. 호랑이가 어찌나 아팠던지 거기서 의주 압록강까지 도망쳤다고 한다. 거기서 호랑이 혼자 큰소리치며 말했다. 아이고, 그놈 참 용맹하고 무서운 놈이로구나. 나니까 이만큼이라도 살아왔지. 다른 놈 같았으면 영락없이 죽었을 것이다. 그때 별주부는 호랑이를 쫓아낸 뒤 곰곰이 생각했다. 호랑이는 산중의 영물이니 내 눈앞에 나타난 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 목욕제계하고 산신제를 한번 지내야겠다. 시냇가에 늘어진 버드나무와 소나무 가지를 꺾어와 땅을 쓸고 바위 위를 재단 삼고 악엽으로 먼지를 닦았다. 상과 열매를 주워다가 방 위에 맞게 차려놓고 한 마리를 잡아 머리는 동쪽에 몸은 서쪽에 놓았다. 바위 아래에 절하며 정성껏 충문을 읽었다. 유세차 갑신년 6월 갑신석 임자 초일의 남해 수궁의 별주부 자라가 감히 고합니다. 용왕께서 우연히 병을 얻으셔서 신의 도사가 문병 온 후에 토끼간이 효험이 있다 하니 산중에 토끼 한 마리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이정성을 흠양 하시옵소서. 빌기를 마친 후 별주부는 한 곳을 바라보았다. 오묘한 짐승이 앉아 있었다. 두 귀는 종긋, 눈은 돌망돌망, 허리는 늘씬하고 엉덩이는 뾰족하다. 왼쪽은 푸른 산이요. 오른쪽은 푸른 물인데
푸른 물과 푸른 산 속에서 굽이진 소나무와 늘어진 버들가지 속을 들락날락 엉거주춤 기어가는 토끼. 산 속의 토끼이자 달 속의 토끼였다. 자라가 보고 기이하게 여겨 초상화를 보고 토끼를 보니 분명한 토끼였다. 반가워하며 소리쳤다. 저기 서 있는 게 토생원 아니시오. 토끼가 듣고서 반가워 강충 뛰어나오면서 말했다. 누가 나를 찾나? 나를 찾을 리가 없겠지만 대체 누가 나를 찾나? 기상과 용수에서 은둔하던 소부와 허유가 더위를 피하자고 나를 찾나? 수양산에서 고사리를 캤던 백이와 숙제가 고사리 캐러 가자고 나를 찾나? 온갖 곳 깊은 곳에 한 스님이 돌아오니 봄바람 부는 돌다리 위에서 청진 화상이 나를 찾나? 달을 보며 한참을 취했던 강남의 태백이 하늘로 오르는 험한 길을 함께 가자고 나를 찾나? 복숭아꽃 핀 시냇가의 무릉도원에 사는 속세의 손님이 나를 찾나? 푸른 산에 술잔 기울이면 오는 여동빈이 나를 찾나? 산중에 구름이 깊어 어딘지 모를 곳에 오신 손님께서 나를 찾을 리는 만무한데 대체 누가 나를 찾나? 건너편 산의 암토끼가 연분을 맺자고 나를 찾나? 요리깡충, 조리깡충 갸웃거리며 내려왔다. 이리 한참을 내려오다가 별주부와 후닥닥 부딪혔다. 아이고 코야, 아이고 이마야, 초면에 담의 이마는 왜 이렇게 받으시오? 자, 우리 통성명이나 합시다. 그럽시다. 거기 계신 분은 누구라 하시오? 예, 저는 수국 전옥주부 공신 사대손 별주부 잘 알아 하옵니다. 그쪽은 누구라 하시오? 예, 나는 세상에서 음과 양, 사계절의 이치를 다스리던 예부상서 월퇴 달토끼였는데 약술에 크게 취해 장생불사약을 담은 그릇을 깨뜨린 죄로 중산에 유배되어 머무른 지 오래라. 세상 사람들이 나를 토선생이라 부르오. 별주부가 듣고 웃으며 말했다. 토선생의 높은 이름은 들은 지 오래였는데 오늘날 상봉하니 어찌 일이 자주 만나는 것 같으면서도 아무 일 없이 뜻밖의 일이로군요. 아닌 게 아니라 정말 잘났소. 잘났어. 숙세에서는 몰라주겠지만 우리 수국에 가시면 훈련대장은 꼭 하실 것이오. 미인들을 밤낮으로 데리고 즐겁게 지낼 것이니 그 아니 좋겠소. 그런데 토 선생은 이 세상에서 무슨 재미로 사시오. 나 지내는 재미는 끝이 없지요. 세상의 재미를 한번 말할 테니 들어보시오. 주인 없는 푸른 산과 푸른 물, 해가 지는 저녁 무렵에 달이 동쪽 고개에 떠오를 때 잠을 깨어 푸른 숲과 푸른 시냇물을 집삼고 값없는 산과 나무의 열매를 양식 삼아 먹으니 몸은 등구름과 같아 이리 없네. 명산을 찾아다니며 경치를 즐기니 여산의 동남쪽에 있는 오로봉과 진국의 명산 만장봉, 봉래, 당장, 영주 삼신산, 태산, 숭산, 형산, 화산, 온갖 골짜기와 봉우리, 구월섬곡, 삼각계룡산, 금강산, 아미산, 수영산까지 안 가본 곳 없이 모두 놀았네. 영주 삼신산을 느릿느릿 기어 올라가 검은 구름을 박차고 흰 구름을 무릅쓰고 여산의 노을진 경치와 위나라의 해 뜨는 경치를 아주 세밀하게 완상했으니 태산에 올라 천하가 작다고 했던 공자의 기백인들 이보다 더하겠는가? 밤이면 달을 구경하고 낮이 되면 산을 거닐며 이따금 심심하면 족송자와 안기생의 종아리를 때리고 강산의 풍경을 즐기니 세상의 신선은 나쁜 이로세 아닌 게 아니라 잘 지내시오. 당신은 발걸음이 바람둥이처럼 생겼고 풍채도 참 잘생겼소. 그러나 미간에 화를 부르는 살, 이 비쳐 이 세상에 있다 보면 죽을 고비를 꼭 8번은 당하겠소. 그분, 초면에 방정 맞은 소리를 하시는구려. 내 모습이 어때서 그렇게 생겼단 말이오. 내가 말할 테니 한번 들어보시오. 한낮 미물인 그대의 신세가 봄과 가을을 다 보내고 혹독한 추위와 눈보라가 몰아치는 겨울에 온 골짜기에 눈이 쌓이고 온 봉우리에 바람이 칠 때 앵무새와 원앙새의 울음소리는 끊기고 꽃과 과일나무 열매가 없어지니
어두컴컴한 바위 밑에서 고픈 배를 움켜쥐고 발바닥만 핥으며 더지 멧돼지처럼 앉아있는 모습은 초회왕의 원혼이요. 북해의 외로운 섬에서 고생하던 소중랑의 원혼과 같지 않은가? 거의 굶어 죽을 지경의 토끼가 새우등처럼 구부리고 삼동의 고생을 겨우 보내고 복숭아꽃과 살구꽃 피는 이른 봄에 줄인 배를 채우려고 깊은 산속을 찾아 이리저리 다닐 때 골짜기마다 묻힌 것은 목달개의 음철기요. 봉우리마다 서 있는 것은 매를 부리는 매장이들이라 목달개에 걸리면 목이 졸려 죽을 것이고 푸른 하늘에 뜬 것은 토끼 머리를 덮치려는 매요. 웅크리고 숨어있는 것은 덤불 속으로 휘어들어 몰리꾼과 사냥개라. 험한 산골로 기어 올라가 헐떡거리며 뛰어갈 때 토끼는 놀라 호드득 호드득 추풍당렵처럼 날아라. 해동청, 보라매, 귀뚜라미매, 꽁매, 공작이, 마루, 도리, 당사. 적굴새가 방울을 흔들면 알개를 펴고 수르르르르 날아와 그대의 귓전을 두 발로 꽉 움켜잡고 구부러진 부리로 양미간의 뇌를 꽉꽉꽉 어급은 방정 맞은 소리 말라니까. 별주부의 말이 점점 더해졌다. 그러면 도 누가 있겠소? 산등성리로 돌지 산중턱으로 돌면 소나무 아래 숨은 포수가 오가는 토끼를 쏘려고 한다오. 불대라는 포수가 풀로 만든 삿갓과 풀이 달린 옷을 입고 상사배물에 외불조총 화약과 탄환을 재빨리 넣고 반달 같은 방아쇠에 고추 같은 불을 얹어 한쪽 눈을 찌푸리고 반만 일어서서 달리는 토끼를 징그려보고 꾸르르르르탕. 그분 방정 맞은 소리 말라니까. 별주부의 말이 점점 더해졌다. 그러면 도 누가 있겠소? 환한 들판으로 내려가지. 들로 내려가면 나무꾼 아이들이 몽둥이를 들고 없는 개를 워리두둑하며 쫓는 모습은 선술 마신 초군과 같소. 그대의 간장을 생각하니 백등산에서 7일 동안 갇혔던 한 고조의 간장과 같을 것이오. 층암절벽 바위 틈으로 기운 없이 올라갈 때 오줌 지린 꼬리를 가랑이에 끼고 이리 깡충 저리 깡충 캉충거릴 때 목에서는 쓴내가 나고 엉덩이에는 총을 맞으니 그 아니 판란 인가 판란 세상 나는 실소. 아침에 태어나 저녁에 죽는 그대 신세가 한가하다고 누가 말하며 무슨 정으로 산을 거닐고 무슨 정으로 달을 감상한단 말이오? 아까 안기생과 적송자의 종아리를 때렸다는 그런 거짓말을 누구 앞에서 늘어놓소. 토끼가 가만히 듣더니 말했다. 그 말 참 곡 옳소. 영락없이 그렇소. 그러나 별주부, 당신은 관상을 잘 보시니 내 세상은 그렇다 치고 수궁의 재미는 어떻소? 우리 수궁의 재미야 좋지요. 수궁의 풍경을 반가워하고 가자고 하면 거절할 수 없고 가자 한들 갈 수 없으니 애당초 듣지도 마시오. 내가 만일 듣고 가자고 하면 쇠를 닮은 아들놈이오. 어서 한번 들어봅시다. 그럼 내가 말할 테니 들어보시오. 우리 수궁은 별천지라. 하늘과 땅 사이의 바다가 가장 크고 만물 가운데 요광이 가장 신령스럽다오. 끝없는 바다에 천칸짜리 집을 짓고 유리 기둥과 호박 주춧돌, 붉은 난간과 단청을 입힌 누각이 공중에 솟아있소. 우리 요왕께서 즉위하신 후 온 백성들이 편안하게 지내고 있다오. 앵무새가 그려진 병에 담긴 천일주와 천명의 손님을 위한 옥반에 담긴 안주, 불로초와 불사약을 마음껏 먹은 후 취흥이 돋을 때 적벽강이 소동파와 채석강의 이태백이 와서 이 재미를 알았더라면 왜 이 세상에 머물렀겠소? 불로초를 캐던 진시황과 신선을 구하던 한무제도 이런 재미를 알았더라면 이 세상에 있었을까? 잘난 세상을 다 버리고 토선생도 수궁에 가면 훌륭한 풍채에 좋은 벼슬을 할 것이요. 위인들을 밤낮으로 데리고 만세토록 즐길 것이니 그 아니 좋겠소. 어떻게 별주부가 말을 잘했던지 토끼가 홀딱 넘어갔다. 별 수 없이 수궁으로 따라가는데 잘하는 앞에서 엉금엉금 토끼는 뒤에서 깡충깡충 뛰어 먼 길을 내려왔다. 강 건너 바위 틈에 여우 한 마리가 앉아 있다가 말했다. 여보시오.
토끼야, 왜? 너 어디 가느냐? 나 수궁 간다. 너 수궁은 무엇하러 가느냐? 나별주구 따라서 벼슬 하러 간다. 허허, 이 실없는 놈아, 불쌍하구나. 토끼야, 멍청한 내 마음을 말려 무엇하랴마는. 옛사람이 토끼가 죽으니 요가 슬퍼한다고 했으니 너와 내가 이 산속에 굴에 깃들고 강과 숲에서 함께 놀며 풍어를 벗삼았지. 비오고 안개 낀 날에는 서로 발자취를 찾아 한 형제처럼 지내며 영원히 이별하지 말자 약속했는데 저 지경이 웬일이냐? 옛말을 못 들었나? 칼을 잘 쓰던 형가도 역수. 애찬 물결에 슬피 울며 떠나가 한 번 가면 돌아오지 못한다고 했고 천추의 하늘 품은 조효영도 집무관에 한 번 가서 다시 오지 못했느니라. 가지 마라. 가지 마라. 수궁이라는 곳은 한 번 가면 다시 못 돌아온다. 위태로운 나라에는 들어가지 않고 어지러운 곳에는 머물지 않는 법이니 수궁 길을 가지 마라. 여보시오. 별주부. 우리 요우 사촌이 아니었더라면 큰일 날 뻔했소. 내가 저 물속에 들어가 용왕이 된다고 해도 정말 못 가겠소. 별주부가 기가 막혀 말했다. 오려면 오고 말려면 마시오마는 저 놈의 심수를 들어보시오. 먹을 곳이 있으면 지가 앞장서고 죽을 곳이 있으면 토 선생을 앞세워 갈 것이오. 내일 아침 더군다나 김포수에 날랜 총알 소리가 꾸르르르 탕, 허, 그 탕 소리는 빼라니까. 그분 참. 그렇다고 내가 안 갈 리가 있겠소. 여기서 수궁이 얼마나 돼요? 별주부가 다시 꾀를 내어 말했다. 수궁이 1000리라고 멀다 마오. 맹자도 1000리를 멀다 여기지 않고 양해왕을 찾아갔고 위주의 낚시꾼 강태공도 문왕을 따라 주나라에 들어가고 한나라의 장군 한신도 소화를 따라 한중으로 가서 대장군에 올랐으니 토 선생도 나를 따라서 우리 수궁에 가면 좋은 벼슬을 할 것이오. 걱정 말고 따라갑시다. 그럼 갑시다. 강가를 바라보니 둥실 떠 있는 배는 한가로운 강가의 어부가 풍류를 실어가는 배인지 10리나 되는 푸른 강물 위를 오가던 작은 배인지 오후의 아름다운 달밤에 범상공이 놀던 배인지 동강 7리탄의 엄자릉의 낚싯배인지 알 수 없다. 넓고 푸른 물결 위에서 쌍쌍의 흰 갈매기들이 줄지어 더 있다. 쓸쓸한 가을바람에 두 기러기가 돌아가는데 슬피 우는 저 기러기야, 너 어디로 가느냐? 소상강으로 가려느냐? 동정호로 가려느냐? 가지 말고 잠시 머물러 내 말을 듣고 가거라. 흰 구름 낀 푸른 산에서 놀던 토끼가 수궁천리 길을 들어간다고 우리 벗 댕무새에게 이 말을 부디 전해달라고. 잔말을 하면 애려갈 때 하필 그날따라 바람이 사나워 물결이 워르르르르 넘실거렸다. 아이고, 저 물을 보아라. 내가 저 물속에 들어가 용왕이 된다고 해도 정말 못 가겠다. 이놈이 따뜻한 양지 바른 곳을 찾아가서 그 얼굴을 좋은 반찬 조각처럼 만지작거리며 귀를 털고 앉았으니 별주부가 기가 막혔다. 야, 이놈아, 벼슬 하러 가자는데 용단계 가마에 뒷줄을 당기듯 하는 꼴이 꼴불견이라 못 보겠다. 오려면 오고 말려면 말하라. 이 물이 얼마나 깊다고 그러느냐. 별주부가 물에 들어가 동당동당 떠다니자 토끼가 말했다. 여보시오. 별주부. 내가 그렇다고 안 갈 리가 있겠소? 좋은 방법이 있소. 버드나무 가지를 잡고 뒷발을 담가보아 목까지 물이 차면 가고 그보다 더 깊으면 갈 수 있겠소. 그럼 그렇게 하오. 토끼가 좋은 꾀를 낸 척하며 버드나무 가지를 잡고 뒷발을 물에 담그려 할 때 별주부는 물속에서 사는 짐승이라 화살처럼 우르르르르 달려들어 토끼의 뒷발목을 꽉 잡았다. 물속으로 울렁울렁울렁울렁 들어가니 토끼가 기가 막혀 소리쳤다. 아이고 이놈아, 좀 놓아라. 숨 막혀 못 살겠다. 야 이놈아, 아가리 벌리지 마라. 짠물 들어가면 벙어리 되고 행여 뱃속에 간 녹을라. 내 등에 가만히 엎여 소상강이 아름다운 경치나 구경하며 가자꾸나. 물 위를 둥실둥실 떠나간다. 넓고 아득한 바다와 탕탕 흐르는 물결이로구나.
하얀 물가에 갈매기는 붉은 역귀꽃 피어있는 강가로 날아들고 삼땅의 기러기는 한수로 돌아든다. 아련하게 들리는 피리 소리는 어부의 피리 소리지만 음악이 끝났는데 사람은 보이지 않고 몇 개의 봉우리만 푸르렀다. 한숨 소리에 망고의 시름이라는 말은 나를 두고 하는 말인가. 장사를 지나가니 가태부는 간 곳이 없고 명나수를 바라보니 굴삼년은 물고기 뱃속에서 편안한가. 황항루에 도착하니 해질녘 고향은 어디인가라는 시가 떠오르고 안개 낀 물결에 강은 사람의 시름을 더한다는 것은 최후의 유적인가. 동황대에 다다르니 새 산은 절반이 푸른 하늘 밖으로 떨어져 있고 두 물줄기는 백로주를 가로질러 나뉜다든 이태백이 놀던 곳이요. 심양강으로 들어가니 백낙천이 떠난 후에 비파 소리도 끊어졌다. 적벽강을 그냥 지나갈까? 소동파가 놀던 곳은 그대로 있다마는 한 시대의 영웅 조맹덕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달이 지고 까마귀 울음소리 깊은 밤에 고소성 옆에 배를 메고 있으니 한산사의 쇠북 소리가 객선에 댕댕 울려 퍼진다. 진이수를 바라보니 강 건너 기생들은 망국의 하늘 모르고 차가운 물에 연기 자욱하고 달빛은 모래를 비추네라는 노래와 후정화만 부르더라. 소상강에 들어가니 앙양루 높은 집이 호수에 높이 떠 있다. 동쪽을 바라보니 300척 되는 부상나무까지 붉은 해가 어려 있고 바다가 끓어오르며 용과 물고기가 나타났다 사라진다. 어느 한 곳에 다다르니 쇠북 소리가 쨍그렁쨍 들리거늘 눈을 들어 살펴보니 하얀 옥 현판에 황금 글자로 남해수궁 수정문이라 새겨져 있었다. 토끼가 보고서 좋아하며 말했다. 아닌 게 아니라 정말 좋소. 좋아. 어서 들어가서 나를 훈련대장으로 꼭 시켜주시오. 아따. 그런 건 염려 마시오. 그런데 여기 가만히 앉아 계시다가 혹시 토끼 잡아드려라 하거든 놀라지 마시오. 어찌 그런단 말이오. 세상으로 치면 훈련대장 입시하라 하는 그 말이오. 그 법 참 엉터리 법이구려. 내가 훈련대장이 되면 그 법은 확 뜯어고칠 거요. 그렇다면 그렇게 하시오. 그때 별주부는 영덕전 넓은 뜰에 공손히 엎드려 아뢰었다. 말리 세상에 나갔던 별주부가 돌아왔나이다. 용왕이 반가워하며 물었다. 수만 리를 무사히 다녀왔느냐? 토끼는 어찌하고 왔는가? 예. 토끼를 산채로 잡아 궐문 밖에 대령시켰나이다. 그럼 토끼를 빨리 잡아들이도록 하라. 하고 영을 내리니 저은 아둘과 금군이 일시에 단련 나와 토끼를 에워쌌다. 진시황이 만리장성을 쌓듯이 나초가 사냥 싸움에 적군을 에워싸듯이 겹겹이 둘러싸고 토끼를 덮쳐잡는 모습은 마치 병영에서 도적을 잡는 것과 같았다. 토끼의 두 귀를 꽉 잡고 물었다. 네가 이놈 토끼냐? 토끼가 기가 막혀 벌벌 떨며 말했다. 토끼 아니요. 그러면 내가 무엇이냐? 개요. 개 같으면 더욱 좋다. 삼복더위에 너를 잡아 약게장도 좋거니와 내 간을 내어 오골개탕에 넣어 먹으면 만병의 효험이 있는 명약이라더라. 내 껍질을 벗겨 잘 말려서 깔개로 쓰면 어혈과 내종, 혈담에는 만병에 회춘하는 명약이니 이 강아지 몰고 가자. 아이고, 내가 개도 아니오. 그러면 내가 무엇이냐? 송아지요. 소 같으면 더욱 좋다. 도축장에서 너를 잡아 뒷다리에 살진살과 간, 처녀, 토끼가 생각하니 날지도 뛰지도 못하고 꼼짝없이 죽었구나. 아이고, 내가 소도 아니오. 그러면 내가 무엇이냐? 망아지 새끼지요. 말 같으면 더욱 좋다. 먼저 눈을 보고 그 후 발을 보라고 했다. 허리가 짧고 목이 긴 천리마로구나. 연왕도 500금으로 죽은 말의 뼈를 샀으니 너를 산채로 몰아다가 대왕께 바치면 천금의 상을 받지 않겠느냐. 이놈 잡아들여라. 우르르 토끼를 결박하고 붉은 주장대로 쿡쿡 찔러 짊어지니 토끼가 별 수 없이 대롱대롱 매달려 말했다. 아이고, 이놈 별주부야. 왜, 내가 탄 이게 무엇이냐. 오, 그게 수궁의 남녀 임금이 타던 가말 아는 것이다. 아이고, 이 급살맞을 여러 남녀.
2번만 더 타면 엉덩이뼈도 안 남겠네. 토끼를 결박하여 영덕전 넓은 뜰에 내던지며 예, 토끼 잡아들였소 하고 소리쳤다. 토끼는 잡혀 들어와 사방을 살펴보니 강과 호수의 장수들과 목과 늪의 신들이 좌우에 호위하고 있었다. 토끼는 눈만 검뻐기고 있는데 용왕이 분노하며 말했다. 내 토끼, 내 말을 들어라. 내가 우연히 병을 얻어 명희에게 물으니 내 간이 으뜸이라고 하기에 우리 수궁에 어진 신하를 내보내 너를 잡아왔으니 죽는 것을 한탄하지 마라. 토끼가 생각하니 저놈에게 속절없이 끌려와 꼭 죽게 되었구나 싶었다. 장배를 하나 내어 배를 의심 없이 척 내밀며 말했다. 자, 제 배를 따보시지요. 용왕이 생각하기를 저놈이 배를 따지 않으려고 수많은 말을 할 터인데 저리 의심 없이 배를 내미는 것을 보니 필심 웃은 곡절이 있겠구나. 네가 무슨 할 말이 있거든 말이나 하고 죽어라. 아니요. 제가 말을 해도 고지 듣지 않으실 테니 두 말 말고 제 배를 따보시지요. 아니 이 녀석아 이왕 죽을 바에야 말이나 하고 죽어라. 말을 하라니 하오리다. 말을 하라니 하오리다. 태산이 무너지고 오성이 어두울 때 해는 언제나 지려나 하고 노래하던 학정. 을일삼던 상주 임금이 현인. 예 뱃속에 7개의 구멍이 있다 하여 비간의 배를 갈라 무고하게 죽였으나 7구멍이 없었으니 소신도 배를 갈라 간이 들었으면 좋으려니와 만일에 간이 없고 보면 불쌍한 토끼 목숨만 끊기니 누구를 보고 다시 달라고 하며 어찌 다시 구하겠습니까? 당장 배를 따서 보시옵소서. 용왕이 듣고 진노하며 말했다. 이놈, 내 말이 모두 당치 않은 말이로구나. 의서에 이르기를 비장이 병들면 입이 먹지 못하고 담이 병들면 혀가 말하지 못하고 신장이 병들면 귀가 듣지 못하고 간이 병들면 눈이 보지 못한다고 했다. 간이 없고서 어찌 눈을 들어 만물을 보겠느냐. 소신이 아뢰겠습니다. 소신의 간은 달의 전기로 생겨서 보름이면 간을 내고 금음이면 간을 넣습니다. 세상의 병자들이 소신을 보면 곧 간을 달라고 보채기에 간을 내어 파초잎에 꼭꼭 싸서 칡덩굴로 칭칭 묶어 의주석산의 개수나무 늘어진 가지 끝에 달아매고 복숭아 꽃 핀 시냇가에서 발을 씻으러 내려왔다가 우연히 별주부를 만나 수궁의 재미가 좋다기에 경치를 보러 왔나이다. 용왕이 듣고 진노하며 말했다. 이놈, 내 말이 모두 당치 않은 말이로구나. 사람이나 짐승이나 몸속 장기는 다를 바가 없는데 내가 어찌 간을 넣고 빼고 마음대로 출입한단 말이냐. 토끼가 당돌하게 아뢰었다. 대왕께서는 하나는 아시고 둘은 모르시는군요. 복희 씨는 어찌하여 몸은 뱀이고 머리는 사람이며 신동 씨는 어찌하여 몸은 사람이고 머리는 소가 되었습니까? 대왕께서는 어찌하여 꼬리가 그리 길며 소씨는 어찌하여 꼬리가 이리 뾰족하옵니까? 대왕의 옥체에는 비늘이 번쩍번쩍하고 소신의 몸에는 털이 이렇게 송실송실합니다. 까마귀를 두고 말해도 오전 까마귀는 슬개가 있고 오후 까마귀는 슬개가 없으니 만물이 한 가지라고 억지를 부리시니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용왕이 듣고 토끼를 돌려보내려 말했다. 그렇다면 내가 간을 넣고 빼고 마음대로 출입하는 증거가 있느냐? 예, 있지요. 어디 보자. 자, 보시지요. 빨간 구멍이 셋이 나란히 있었다. 저 구멍들은 모두 무슨 내력이냐? 예, 내력을 아뢰겠습니다. 한 구멍으로는 대변을 보고 또 한 구멍으로는 소변을 보고 남은 한 구멍으로는 간을 넣고 빼고 마음대로 출입합니다. 그렇다면 내 간을 어디로 넣고 어디로 내느냐? 입으로 넣고 밑구멍으로 내놓습니다. 만물이 처음 생겨날 때 동쪽은 나무, 남쪽은 불, 서쪽은 쇠, 북쪽은 물, 중앙은 흙이라 했습니다. 천지의 음양오색 광채가 아침 안개와 저녁 이슬이 되어 입으로 넣고 밑구멍으로 내놓으니 만병에 회춘하는 명약이라 으뜸 까는 약이 됩니다. 미련하구나. 저 별주부야.
세상에서 날 보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간을 파달만큼만 떼어다가 대왕의 병도 즉시 낫게 하고 너도 충성을 나타내어 둘 다 좋았을 것을. 미련하구나. 저 별주부야.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네. 토끼가 어찌나 궤변을 늘어놓았는지 용왕이 딱 넘어간 모양이었다. 여봐라. 토공을 해치는 자는 귀양 보낼 것이니 각별히 조심하고 술상 한 상을 차려 오너라. 뜻밖의 수궁풍류가 흥겹게 펼쳐졌다. 왕자진의 퉁소피리, 곽처사의 죽장구, 성년자의 검은고, 장자방의 옥퉁소, 해강의 해금, 완적의 휘파람 소리가 어우러졌다. 격고, 취용적, 능파사, 보어사, 우이곡, 채령곡 등 온갖 드막이 곁들여지니 흥겨운 풍악 소리에 수궁이 진동했다. 토끼도 신이 나서 한번 놀아보겠다고 앞발을 메싼 자 모양으로 쳐들었다. 앞시내의 버들은 푸른 비단 휘장을 두르고 뒷시내의 버들은 연두빛 휘장을 둘렀다. 한 가지는 짖어지고 또 한 가지는 늘어져 봄의 흥취를 이기지 못해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흔들흔들 춤을 춘다. 어머니는 동이를 이고 아버지는 짐을 지고 종달새는 지리지리 노래하는구나. 앞발을 번쩍 쳐들더니 촐랑촐랑 춤을 춘다. 한참을 놀고 있을 때 대장범치라는 놈이 토끼 뒤를 졸졸 따라다니다가 촐랑촐랑 소리를 듣고 소리쳤다. 아따, 얘들아, 토끼 뱃속에 간 들었다. 토끼가 깜짝 놀라 주저앉으며 말했다. 아니, 어느 시건 방진 놈인 애 뱃속에 간이 들었다 하느냐? 못 마시는 술을 빈속에 서너 잔 부었더니 아마 똥 덩어리가 촐랑촐랑 하는 소리인가 보다. 큰 소리는 쳤지만 내가 이렇게 오래 지체하다가는 배를 꼭 따이겠구나 싶어 용왕에게 하직을 고했다. 대왕의 병세가 매우 위중하시니 소신이 세상에 빨리 나가 간을 속히 가지고 오겠습니다. 용왕이 이 말을 듣더니 말했다. 여봐라. 별주부는 토공을 모시고 세상에 나가 간을 주거든 속히 가지고 오도록 하라. 영이 내려지자 별주부는 기가 막혀 울며 아뢰었다. 토끼란 놈은 본시 간사하여 뱃속에 달린 간이 아니라면 총옥금수라도 비웃을 것입니다. 맹획을 7번 잡았다 놓아주었던 제갈량의 재주가 아니라면 한 번 놓아보낸 토끼를 어찌 다시 구하겠습니까? 당장 배를 다 모아 간이 들었으면 좋으려니와 만일에 간이 없고 보면 소신의 일족을 멸하시고 소신을 능지처참하시더라도 여한이 없사오니 당장 배를 다 보시옵소서. 토끼가 기가 막혀 말했다. 여봐라, 이놈 별주부야. 야, 이 몹쓸 놈아. 왕명이 지엄한데 네가 어찌 왕명을 거역하느냐? 옛말을 못 들었느냐? 하거리 폭정으로 용방을 죽이고 얼마 안 되어 나라가 망했으니 너도 이놈 내 배를 다 모아 간이 들었으면 좋으려니와 만일에 간이 없고 보면 불쌍한 나의 목숨이 너희 나라 역사가 되언 허위 용왕이 100년을 살아도 하루도 못 살게 할 것이요. 너희 나라 모든 관리들을 한날 한시에 몰살시키리라. 이놈아 배를 갈라라. 이놈아 배를 갈라라. 똥 말고는 든 것이 없다. 내 배를 갈란 애 눈으로 보아라. 왜 이리 잔말이 심하냐. 어서 빨리 나가도록 해라. 별주부는 어쩔 수 없이 토끼를 업고 세상으로 나오며 말했다. 야, 이놈 토끼야. 내가 가기는 가되 너 이놈 속은 있을 것이다. 가자, 가자, 어서 가자. 이수를 지나 백로주를 어서 가자. 고향 산천을 바라보니 푸른 하늘 너머 멀리 있고 해는 장사에 지고 가을빛은 아득하다니 어디서 상군을 조문해야 할지 모르겠네 라는 시가 절로 나온다. 한 곳에 도착하니 한 군자가 서 있는데 푸른 옷을 입고 검은 갓을 쓰고 물었다. 토공은 어찌하여 이곳에 계시오? 토끼가 대답했다. 청산으로 돌아오니 볼 것은 그저 산이요. 흐린 물에 발을 담그지 않으니 태평하기가 봉황과 같소. 아는 것이 없고 어리석게 평생을 보내고 있소. 또 다른 곳에 도착하니 돛대치는 저 사공은 월나라 범녀가 아니겠는가? 난간 박장강은 부질없이 흐르는구나 아는 등황각의 시가 이곳이 아닌가?
백마주를 바삐 지나 적벽강에 도착하니 소동파가 물 위에 떠 있다. 동산에 달이 떠오르네. 북두칠성 사이를 배회하며 흰 이슬은 강을 가로지르며 함께 가니 웃으며 갈대꽃을 가리키니 달빛이 배에 가득하다. 빈배를 젓는 어부는 고래를 탄 신선 이간 후에 부질없이 둥근 가을 달만 남았으니 별주부 등딱지에 저 반달을 싣고 가자. 우리 고향에 어서 가 산으로 돌아가 달을 가지고 노니 멀리 있는 바다와 가까이 있는 산이 좋구나. 기주로 돌아갈 때 고기 잡던 강태공은 위수로 돌아가고 은빛 비늘에 옥 같은 자를 가진 물고기만 남았다. 푸른 바닷가에 도착하여 깡충 뛰어내리더니 모르는 척 가버린다. 별주부가 기가 막혀 말했다. 여보, 토공, 간 좀 빨리 가지고 오시오. 가던 토끼가 돌아보며 욕을 퍼부었다. 제기랄, 뱃속에 달린 간을 어찌 내고 넣는단 말이냐? 미련하다, 미련해. 너희 용왕이 미련하구나. 너희 용왕이 겁이 많아 같고 내게 미련한 것인 어이 용황 같다면 영락없이 죽었을걸. 내 밑구멍이 셋이 아니었더라면 내 목숨이 살아나지 못했으리라. 내 돌아간다. 나는 돌아간다. 흰 구름 낀 푸른 산으로 나는 간다. 별주부가 기가 막혀 말했다. 아이고, 토공, 간 좀 파달만큼만 대어주고 가시오. 가던 토끼가 힐끗 돌아보며 말했다. 너 이놈 별주부야. 너를 당장에 내 앞에 있는 바위에다 옹기 짐을 부수듯 광 부셔 죽일 이리로돼. 수만 리를 나를 업고 다닌 정성으로 너를 살려줄 것이니 다음에는 다시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마라. 그리고 내 정성이 지극하니 너희 용왕에게 먹일 약이나 하나 일러주마. 수궁에 들어가면 암자라 중에서도 예쁜 놈이 많이 쌓였더구나. 하루에 1,500마리씩 잡아서 석 달 열흘간 먹이고 보거슬개를 1,000개 만들어 이틀 동안 다 먹으면 죽든 살든 결판이 날 것이다. 자, 나는 간다. 어서 들어가거라. 별주부는 어쩔 수 없이 수궁으로 돌아가고 토끼란 놈은 살아났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방정맞게 굴다가 그만 그물에 걸렸다. 아이고, 이 일을 어찌할까? 차라리 내가 수궁에서 죽었더라면 정월 초하루 한식, 단오, 추석 제사밥이라도 얻어먹을 것을. 이제는 어느 놈의 뱃속에다 장사를 지낼까? 일이 한참을 서럽게 울며 쭉 처져 있을 때 쉬파리 떼가 윙 하고 날아들었다. 토끼가 어찌나 좋았던지. 아이고, 쉬 사촌님네들 어디 갔다 이제 오시오. 쉬파리 떼들이 깜짝 놀라 말했다. 이놈, 죽은 줄 알고 쉬러 왔더니 살아있었구나. 너 이놈, 그물에 걸렸으니 영락없이 죽게 생겼구나. 죽고 사는 것은 제 재주에 달렸사오니 제 몸에 쉬나 좀 실어주시오. 네가 꾀를 부릴 양으로 쉬를 실어달라 하지만 사람의 손을 당할 수 있겠느냐. 사람의 손이 어떻다는 말씀이오. 내가 말할 테니 들어보아라. 사람의 내력을 들어라. 사람의 내력을 들어봐라. 사람의 손이라는 것은 엎어놓으면 하늘이요. 뒤집으면 땅인데 이리저리 그어진 금은 해와 달이 다니는 길이요. 엄지손가락이 두 마디인 것은 하늘, 땅, 사람 세 가지 재주요. 집게손가락이 긴 것은 정월, 6월, 3월이고 가운데 손가락이 가장 긴 것은 4월, 5월, 6월이요. 약손가락이 가운데 손가락보다 짧은 것은 7월, 8월, 9월이요. 새끼손가락이 가장 짧은 것은 10월, 동지, 섣달이니 자오묘유가 여기 있고 건감간진 손이곤태 건괴, 감괴, 강괴, 징괴, 송괴, 이괴, 공괴, 태괴, 팔괴가 여기 있으며 불도에 비유하면 감괴의 두 양효, 강괴의 한 양효가 여기 있고 육도기문의 대장경까지 천지가 모두 이 손바닥 안에 있으니 내가 아무리 꾀를 낸들 사람의 손 하나 당하지 못하리라. 두 말 말고 너 죽어라. 그저 죽고 사는 것은 제 재주에 달렸으니 제 몸에 쉬나 좀 실어주시오. 쉬파리 때가 달라붙어 빈틈없이 쉬를 잔뜩 실어놓고 날아간 뒤에
토끼란 놈은 죽은 듯이 엎드려 있었다. 그때 마침 나무꾼 아이들이 지게와 갈퀴를 짊어지고 뇌나리를 부르며 올라오고 있었다. 어이가리 너, 어이가리 너, 어이가리 너, 너와 넘차. 사람이 세상에 태어날 때 특별히 나고 못난 것이 없건만은 우리네 팔자는 어찌 이리 깊은 상고를 다니는가. 여보게 동지들, 너는 저 골짜기를 베고 나는 이 골짜기를 베어 부러진 잡목과 떨어진 낙엽을 긁고 베어 모아서 부모와 처자식을 극진히 봉양해보세. 어이가리 너, 너와 넘차. 일이 한참 올라오다가 보니 토끼가 걸려 있었다. 아따 애들아, 토끼 걸렸다. 불 피워라. 구워 먹고 가자. 한 놈이 썩 들어가 토끼의 뒷다리를 쑥 빼보니 말했다. 야, 이놈. 걸린 지 오래다. 쉬를 잔뜩 실었구나. 그러면 냄새를 맡아보아라. 이놈이 냄새를 맡는데 머리 쪽을 맡았으면 잘 구워 먹고 갔을 것을. 하필이면 밑구멍에다 맡은 것이 꽤 많은 토끼가 수궁에서 참고 나왔던 도토리 방귀를 스르르르 뛰어놓으니 곧 구렁이가 썩는 냄새가 났다. 아따, 이거 썩었다. 한 놈이 말했다. 썩었으면 내버려라. 획 집어내 던진 것이 저 건너편에 똑바로 서서 말했다.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놈들아. 너희보다 더한 수궁에 가서 용왕도 속이고 나왔는데 너 같은 놈들한테 죽을 쏘냐. 토끼란 놈이 살아났다고 신이 나서 다시 한번 춤을 추었다. 도량이 넓은 한 고조도 담이 크기가 나만하며 계책을 잘 세우던 장자방도 꾀가 많기가 나만하며 신출귀몰하던 제갈량도 조화 부리기가 나만하며 무릉도원의 신선이라도 한가하기는 나만하리. 옛날에 듣던 청산의 두견새가 자주 우네. 타양인 수궁에 갔던 친구가 고향 산천이 반갑구나. 기산의 넓은 들판에 금잔디가 쫙 깔린 곳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깡충깡충 뛰어놀며 얼씨구나 절씨구,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좋네. 고향 산천이 반갑구나. 이리 한참을 놀고 있을 때 독수리란 놈이 어디선가 윙 하더니 토끼 머리통을 후다닥 툭탁 하고 쳤다. 아이고 장군님 어디 갔다 이제 오시오. 오, 내가 둥 떠다니다가 시장에서 너를 잡아먹으려고 왔다. 아이고 장군님 어디서부터 드실 겁니까? 맛 좋은 머리통부터 먹어야겠다. 아이고 장군님 소신이 죽는 것은 아쉽지 않으나 저의 서러움이나 좀 들어보시지요. 아니 이놈아 내가 무슨 서러움이 있단 말이냐. 이놈이 청승맞게 한번 울어보았다. 아이고 아이고 어찌할까. 수궁 천리 먼 길에 겨우겨우 얻어온 것을 주인 없는 산에 버려두고 임자 없이 죽게 되니 이안이 서럽겠습니까. 야 이놈아 그것이 무엇이란 말이냐.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오라. 이번에 제가 수궁에 들어갔었지요. 그래서 수궁에 들어갔더니 용왕께서 의사 주머니를 하나 주십디다. 그래, 그것이 무엇이란 말이냐.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오라. 이상스럽습디다. 쫙 펴놓고 보면 구멍이 서너 개 뚫렸는데 한 구멍을 툭 튕기면서 썩은 돼지 창자 나오너라 하면 그저 꾸역꾸역 나오고 또 한 구멍을 툭 튕기면서 돼지 새끼나 개 창자나 나오너라 하면 그저 꾸역꾸역 나오고 또 한 구멍을 톡 튕기면서 병아리 새끼들 나오너라 하면 병아리 새끼가 하루에 1500마리씩이나 그저 꾸역꾸역 나오는 무엇이든지 내 소원대로 나오는 그런 좋은 보물을 임자 찾아주지 못하고 저기 저 주인 없는 산에 두고 죽게 되니 그 안이 원통하겠습니까? 야 이놈 토끼야. 그러면 내 목숨을 살려줄 테니 그것 좀 나에게 줄래? 아이고 장군님 목숨만 살려주시면 드리고 말고요. 그러면 그것이 어디 있느냐? 저기 있습니다. 가자. 독수리란 놈이 토끼 머리통을 좋은 술병 들듯이 딱 들고서 헐헐 날아가더니 여기냐 하고 물었다. 예, 바위 옆에다 턱 내려놓곤 아 시장에 못 살겠다. 어서 빨리 의사 주머니 좀 내오너라. 장군님, 제가 저 안으로 들어가서 내올 테니 제 뒷발을 잡고 계시다가 놓아달라는 대로 조금씩 놓아주십시오. 토끼는 괴가 많은 놈이라 앞발을 바위 틈에 쏙 집어넣고 버티더니 말했다.
장군님, 조금만 와주시오. 아, 닿을 만합니다. 조금만 더, 조금 하다가 갑자기 뒷발을 탁 차고 바위 속으로 쏙 들어가더니 느닷없이 시조한 구절을 읊는 것이었다. 세월이 유유하여. 야, 이놈 토끼야. 아, 내가 시장에 죽겠는데 무엇이 그리 한가한 척하며 들어가서 시조를 부르고 앉았느냐. 어서 이리 가져오너라. 토끼가 호령했다. 너 이놈 독수리야. 내 발길 나가면 내 해골 터질 테니 어서 날아가거라. 너 이놈 다시 안 나올래. 내가 노래에 드나들 수도 없고 집에서 손자나 봐주며 지낼란다. 어서 잔말 말고 날아가거라. 이것이 바로 내가 살아났으니 의사 주머니라는 것이다. 독수리가 그제야 속은 줄 알고 훨훨 날아가고 별주부의 정성으로 용왕의 병도 즉시 나았으며 토끼는 그 산중에서 완전히 늙어 죽었다. 그 후는 누가 알리. 호탕한 노래가 끝없이 이어지네.